주간보 17번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안에는 낙상, 욕창, 인지 기능 검사라고 하는 세 개의 서류, 세 장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이 점수가 굉장히 4점이니까 크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수급자의 낙상,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를 수급자가 처음 들어오셨을 때, 처음 들어오셨을 때, 예, 했느냐. 예, 그리고 이제 급여 제공 전이죠. 그리고 이후에 매년 시행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이 서류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개수입니다, 개수. 이 평가 도구를 정확하게 지표상에 있는 내용대로, 예, 처음 신규 수급자 그리고 매년 진행했느냐인데요. 다른 것보다 이 일정, 이 날짜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필수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필수사항에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준점이 잡혀 있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릴 일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필수사항은 원래 다 있는 서류를 거의 쓰실 가능성이 높고요.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규 수급자. 특히 저는 신규 수급자를 굉장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하는지 확인하고요.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OT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해당 급여 직원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간보호센터하고 방문요양센터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주간보호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급여 직원을, 서비스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이거 간호 선생님이 하셔도 되냐? 누가 하셔도 되냐? 예, 하셔도 됩니다. 해당 급여 직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전문기관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파견 오셔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 누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해당 급여가 아니라 다른 분이 하셔도 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필수사항 자체는 그렇게 별다를 게 크게 없다. 크게 없는데 왜 이 4점이라는 점수를 주느냐, 이게 되게 이렇게 어렵냐, 이걸 보면요, 우선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표 적용 기간은 18년도 1월부터 2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도 밑에 보면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주기는 2019년 2월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2019년 1월까지는 여기 적혀 있는 이 실시 시기를 적용하지 않고 뭘 적용해요? 그 이전 평가에 적혀 있던 14일 이내, 14일 이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예, 이 부분 때문에 급여 적용 연계성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되게 설명을 되게 어렵게 하면 어려워하시니까, 예전에는 19년도 1월 이전에는 신규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 전이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실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거는 19년도 1월 달에 처음 공고가 돼서 나온 매뉴얼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19년도 1월 달까지는 우리가 이 평가 도구를 14일 이내에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보시면 욕창, 인지, 낙상 위험도 평가를 왼쪽에서는 연 1회 그냥 실시함 이렇게 돼 있죠. 연 1회 이상 실시함.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 1회라고 하는 것은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2019년 2월 달에 했다고 하면 2020년 원래는 2월까지인데 한 달을 더 준다. 이렇게 한 달을 더 준다. 3월까지. 이렇게 하는 게 19년도 2월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죠. 그죠? 예전 매뉴얼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 예전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전 14일 이내에 제공을 했지만, 14일 이내에 이 평가 제공을 했지만, 1년마다 다시 하는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 내에만,
그러니까 18년도 평가면 18년도 내에만 이 평가 도구가 있으면 됐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전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그 평가가 만약에 그 전에 17년도 1월 달에 하셨다 하더라도 18년도 내에만 이루어지면 연 1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2019년 2월 이후부터는 연 1회는 365일 기준으로 해서 30일간의 유의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에 2010, 그 전에 17년도 기준으로 아까 설명했으니까 17년도 1월달, 그러니까 17년도 1월달이었다면 그냥 1년 뒤, 연별이라는 게 1년 뒤에, 목소리가 좀 작나요? 1년 뒤에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 좀 목소리 들리시나요? 1년 안에 그 부분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격하게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뉴얼상 18년도부터 영업을 해 오셨던 원장님들은 2018년도부터 2018년 12월 달까지는 이전 매뉴얼을 확인하셔라. 이전. 이 서류를 만들 때.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는 지금 매뉴얼을 활용해서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평가를 하실 때 이게 팁이에요. 지금 그 예전부터 이 서류를 다 해놓으신 기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전 매뉴얼을 보고 하셨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급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평가 도구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예전 서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벼락치기라고 하죠, 여러분. 벼락치기. 벼락치기를 하게 된다면, 예전 서류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 매뉴얼이 아니라 현재 매뉴얼만 참조를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예전 서류에서도 급여 제공 전에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예전부터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평가 시점에서 벼락치기를 했다는 것이 평가관한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 서류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 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평가 도구의 같은 경우에는 예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19년도부터는 현재 매뉴얼을 참조하여 급여 제공 전에 작성하시는 것이 맞다. 이미 작성하신 분들은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지만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19년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덧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자, 그래서 필수사항 우리가 걱정이 없고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한 그 헷갈리지 않게끔 매뉴얼에 대한 그 지표 적용 기간을 확실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이 점수를 4점을 다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